21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성상문이 나오고 뭐 박팽년도 나오고 아버지 성승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사육신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이제 이 왕이 친히 국문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양대군 바로 세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조의 업적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단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사육신 사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세조의 업적은 뭐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직전법,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꿔서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이제 수조권을 이제 부여하게 되었죠. 뭐 등등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업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인데 지금 나온 이제 단종 복위 운동 그 사건도 있고 또 임기 말에는 이제 이시의 난이라 해가지고 함길도 오늘날 함경도 쪽이죠. 이쪽에 토호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뭐 이징옥의 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이 이시의 납을 진압하면서 유양소 같은 것을 이제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왕 때 있었는지 살펴보죠. 유자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하였다. 이것은 세조 다음 이제 예종 때 있었던 일로서 단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이를 처경하고 그다음에 뭐 구성대군 당시 떠오르던 남이와 연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좌천되고 그랬죠. 자, 변류, 신급 등을 파견하여 나선정벌. 자, 이것은 효종 때의 일로서 효종이 북벌을 이어서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양성했는데 조총수 이들이 당시 이제 러시아의 그러한 흑룡강을 넘어서 쳐들어오게 되자 청영토로 침입하게 되자 우리에게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해서 보내서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뭐 청이 뭐 군사력이 딸려서기보다는 우리를 시험해본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임목대비 유표와 영창대군 사사를 명분으로 폐위된 사람은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있는데 폐모살제 어머니 뻘에 해당하는 임목대비와 동생 영창대군 이복 계모 이복 동생이죠. 폐위된 사람 서인들에 의해서 폐위된 사람은 바로 광해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에 초계문신제 37세 당하간 이하 당하간들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하는 이것은 바로 정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황사영이 쓴 백서입니다. 황사영 백서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천주교죠. 자, 천주교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유명한 것이 1801년 신유년에 있었던 이제 신유 박해가 유명하죠. 예. 이때 뭐 주문모 등 신부를 비롯해서 뭐 정약종이라든지 뭐 이가환이라든지 많은 남인 시파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처형당하거나 정약종처럼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그 황사영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실상을 당시 청에 있는 천주교 교구에 알려서 뭐 군대를 동원해 달라는 뭐 조선을 처리해 달라는 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더더욱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그런 시선이 더 곱지 않게 되었죠. 자, 천주교와 관련된 것을 찾는 것인데 이제 천주교가 이제 그 근대에 있어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인데 자, 천주교는 주로 이제 사회 구제 사업 뭐 이런 것 등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도 일제시대 때 이제 항일 무장투쟁과 관련돼서 의민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만주 쪽에서 무장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나중에 이제 관련된 신문이 이제 경향신문도 있었다는 거. 물론 나중에 이제 경향신문은 이제 바뀌게 되죠. 사주가 되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5번에 보면은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적을 전개하였다. 쉽게 정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합류해서 활동했는데 의민단도 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을 해서 계몽을 한 것은 이거는 천도교와 관련되어 있죠. 네, 동학에 계승한 천도교 손병희가 창시했고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자, 이것은 도교는 이제 1월 성신의 제사를 지내죠. 동경대장과 용담유사를 경제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동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중빈을 중심으로 저축, 개간 등 새생활운동을 추진한 것은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전국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기를 충신이 힘으로 합쳐 나를 후계자로 추대하여 선왕의 유업을 잇게 하니 그 공이 적다할 수 없으므로 훈적에 기록하여 영구히 남기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일이 황급하여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공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뚜렷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가니 내가 어찌 공은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가로 바로잡아서 공권을 맑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신들의 공을 이제 바로잡는 거, 가짜 훈장은 삭제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위훈 삭제라고 그러죠. 바로 중종 반정이 있었죠. 반정 중에 하나인 이 중종 반정 때 이 훈구 세력 일부가 그냥 숟가락만 올려놓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 사림들이 바로 이 위훈 삭제를 주장을 하면서 훈구 세력과 크게 이제 마찰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돼서 조광조 등 이 사림들은 당시 이제 급진적 개혁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암초를 만나서 결국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탄압을 받아서 사살을 많이 당했죠. 1519년. 그래서 이 조광조 일파가 이제 피해자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가해자는 뭐 남곤이라든지 뭐 심정 뭐 이런 사람 등이 있는데 이런 훈구 세력들이 바로 이 위훈삭제 불만을 품고 결국 주초위왕이라는 주자하고 초자를 합치면은 이제 조씨가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다 이렇게 어거지 그런 논리 이런 걸 펼치면서 이제 결국 기묘사로 조광조 입파가 축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때 있었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죠. 서인 정철이 동인을 크게 탄압을 했는데 2년 뒤 세자 건저 문제로 인해서 서인이 몰락을 하고 동인이 집권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동인 내에서 서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 꿔서 동인이 남인과 옹곤론, 그다음에 강경론,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양재역 벽서 사건 등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자, 이것은 이제 명종 때 이제 대윤 소윤 간의 외척 갈등 속에서 일어난 사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을사사화인데 그 후속 조치로 1547년에 을사사가 1545년에 있었는데 양재역 벽서라는 그러한 고변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뭐 이현적 하면은 주리론적 성략자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크게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죠. 사림에 대한. 그 다음에 조의 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성 등이 처형했다. 의제를 조문한다. 이제 단종에 빗댄 사초 문제로 일어난 거 이게 바로 유명한 무오사화이죠. 연산군 때 있었던 첫 번째 사화가 되겠죠. 공신체포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인조 반정 과정 가운데서 이괄이 공에 비해서 너무 푸대접을 받아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이괄의 난이
1624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로 뭐 사화라든지 정치적 뭐 그런 격변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24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연행사 연경 청의 수도죠. 여기에 뭐 홍대용이 갔던 시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북학화 학자들이 활동하는 시기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의 그러한 사회 상황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홍대용이 좀 더 이제 좁혀 본다면 홍대용이 살던 시기예요. 물론 홍대용의 연대기를 생물을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을 안다면 뭐 더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잘 모르더라도 홍대용이 이제 뭐 박지원 이런 사람과 비슷한 시기이니까 대략적으로 영정조다. 이때 실학이 크게 특히 이제 중상적 실학 이런 것 등이 크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보면 조선후기고 좁게 보면 18세기 영정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그거 모르더라도 이건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제중원에서 치료받는 학자. 제중원은 최초의 근대 의료 기관이죠. 그래서 알렌이 세운 것인데, 이 제중원이 이제 창설된 시가 이제 개항기는 강화도죠. 1876년 이후인데 이건 조선 후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도병마사는 이건 고려 시대 때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이 그런 회의이죠. 국가 중요 문제를 논의하는, 이건 고려 시대죠.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 만국전도를 열람한 학자. 자,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고려 만국전도는 바로 그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의 성 예수의 선교사가 이제 그 이제 명말 청초 이제 명나라 말기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서양의 이제 근대 그러한 문물을 이제 전수해 주는데 기여를 했는데, 다시 이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조선에서 많이 이제 다시 수용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고려 만국 전도가 이제 그 17세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세계 전도예요. 세계 전도인데 당시 이제 우수한 서구 지리학의 영향력을 이제 볼 수 있고, 중국 외에도 다른 또 큰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바꾸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이제 된 것이니까 이것은 정답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당백전을 주주하는 관청소속인 경복궁 중건에서 흥선대원군이 때 이제 발행된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집권기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죠. 1864년에서 딱 10년이죠. 1873년.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죠. 홍대용이 있던 시기니까. 네, 병란도 고려의 무역 항구죠. 아라비아상.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비는 김육의 건의로. 자, 김족하면은 이제 바로 대동법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또 시연령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동법 아니면 시연령인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박람회 폐단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다. 박람회 폐단, 바로 공납의 폐단, 이건 거 해결하는 거 바로 대동법이죠. 자, 대동법은 자 공납을 원래는 이제 현물로 바치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크죠. 이것을 전세와 토지 결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가 적은 농민들은 부담이 적어지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쌀로 낸다든지 아니면 뭐 포로 내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쌀로 내는 경우 1결당 12두루가 되겠죠. 아, 따라서 그리고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현물 관수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바로 국가가 고용한 상인이 있습니다. 이걸 공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공가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넉넉하게 돈을 받아서 물품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에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것은 호포제죠. 이것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이 된 거고요. 이것은 군역의 그러한 폐단 시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두었다. 라든지 5번에 보면 성무 군간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무군간이랑 감투를 씌워준 다음에 포를 걷는 거 이런 것 등은 군역의 폐단인 군포 징수와 관련된 그러한 폐단을 개혁한 그러한 조치인데요. 이제 균역법이라는 것이 영조 때 제정이 돼서 장정 1인당 2필 걷던 걸 한 필로 줄였어요. 팍 줄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족액을 이제 보충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씩 걷고요. 선무군간포 걷고 그 외에 염, 선세 등을 국가에서 직접 정부에서 걷는 그러한 방안들을 취하였습니다. 3번에 보면 풍흉에 따라 전세를 구등급으로 가등 차세가 됐다. 이것은 이제 수치 제도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걷어가는 것이 전세, 여기 나온 공납, 그다음에 이제 그 역이 있죠. 군역 특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세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세를 세종대왕 때 풍용에 따라서는 연분 구등법.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육등법 이렇게 신축성 있게 1결당 20에서 4두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제 부과한 제도가 바로 이제 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 세종 때 마련이 되어서 조선 전기에 쭉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것을 그 공법의 최하한선인 연분구독의 최하한선인 1결당 4두에서 대략 6두까지로 고정을 시켜버린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영정법이라고 하는데 1635년 인조 때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